어느 날 일상의 번잡함과 스트레스에 지친 수지는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요가가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하며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수지는 그전까지 요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친구의 권유에 따라 가까운 요가 클래스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지는 처음 요가 스튜디오에 들어갔을 때 어색함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가는 몸이 유연해야 한다는 편견 때문에 망설였지만 초보자 클래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가 선생님은 호흡은 마음의 거울이라며 차분하고 깊은 호흡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서서히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수지는 요가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 이상의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는 마음의 수련이자 일상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녀는 특히 명상 시간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면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요가에 참석하면서 수지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하기 어려웠던 자세들도 이제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요가 루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요가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수지는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요가를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요가 매트 위에서 하루의 소음을 잠시나마 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이제 친구들에게도 요가의 이점을 널리 알리며 요가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 요가는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새로운 삶과의 조우였습니다. 그녀는 삶의 다양한 도전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요가를 통해 안정을 찾은 자신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요가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로 결심한 수지는 요가를 처음 시작하려는 초보자들에게 자신이 겪은 경험을 나누고자 다음과 같은 가이드를 전합니다. 요가는 몸을 변화시키기 전에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완벽한 자세가 아니라 나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 순간을 즐기세요. 두 번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의 균형 잡힌 섭취는 가장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이 세 가지 주요 영양소의 중요성과 그것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식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나며 마을의 건강 전문가인 선생님은 사람들을 위해 영양 교육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의 균형 잡힌 섭취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세미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선생님은 젊은 청년, 성인, 노인들 모두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을 준비하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각 영양소의 기본적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방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며 일부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섭취량 자체보다는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치, 연어와 같은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이 좋은 지방의 예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어 탄수화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는 우리의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단, 정제된 설탕과 전분보다는 통곡물, 과일, 채소에서 얻는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청중 중 한 사람은 건강한 간식을 추천해달라 요청했고 선생님은 견과류와 베리류가 이상적이라며 넌지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백질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단백질은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필수이며 특히 성장기 청소년과 노인의 경우 적절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닭가슴살, 콩류, 두부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에 대해 설명하며 가능한 다양한 음식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메모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참가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일이 바빠서 매번 요리를 할 시간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에 선생님은 물론입니다. 식단 계획을 주 단위로 설정하고 일주일치 식사를 미리 준비해 두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또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스낵을 집과 직장에 비치해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선생님은 청중들에게 작게나마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야채를 추가해보고 매일 식사 때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을 섭취해보는 등의 작은 목표입니다. 이 밖에도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등의 일반적인 조언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갈 무렵 많은 참가자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단순한 살 빼기 목적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작은 건강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마을 내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주민들이 서로의 영양과 식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특별한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일상 속 작은 변화와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켜나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며 보다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 있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다이어트 팁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법들이 넘쳐나지만 과연 그중 몇 퍼센트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간헐적 단식,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슈퍼푸드 다이어트 등 갖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한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의 대학생 수지는 최근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해본 디톡스 다이어트,
를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본 몇몇 후기와 사진 때문에 신뢰가 갔던 것이다. 그녀는 단기간에 몇 kg나 빠졌다는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에 힘을 얻었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기운이 없었지만 체중계에 올라서면서 이미 1kg이 빠진 것을 보고 감격했다. 그러나 수지는 다이어트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며칠간의 결과에 만족하며 넘치는 에너지를 기대했지만 몸은 점점 나른해져 갔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외출에서 무심코 먹기 시작한 음식들은 무너진 다이어트의 성벽을 더욱 흔들었다. 한 달 후 그녀는 결국 다이어트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체중은 그녀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이 다이어트법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자. 영양학자인 김 박사는 인터넷에 떠도는 다이어트 정보가 전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유포된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체중을 감량하려 하고 이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정신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김 박사는 또 이렇게 덧붙인다. 언론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지만 그중 상당수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인터넷 다이어트 정보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또 다른 인터넷 다이어트를 찾곤 한다. 악순환은 계속된다. 하지만 희망이 없다 말할 수는 없다.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길고 과학적 검토를 거치며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우고 구조화된 프로그램에 따르며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우리의 첫걸음은 바로 스스로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다이어트는 유행이 아닌 자신의 건강과 삶을 위한 긴 여행이다. 따라서 그 여정에 앞서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어떤 정보를 가로지르고 걸어야 할지를 현명하게 결정해야만 한다.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네 번째 이야기. 하루의 시작과 함께 많은 이들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해 고민하곤 한다. 오늘은 얼마나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채소와 과일이다. 그렇다면 이 채소와 과일은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부엌에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오래 바라보던 순간을 상상해본다. 채소와 과일은 말 그대로 자연이 준 선물이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수많은 좋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의 양을 섭취해야 하는지 종종 잊고 만다. 영국의 의료보건 서비스에서는 매일 최소 5회씩 약 400g가량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아가 하루 2컵의 과일과 2.5컵의 채소를 권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과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색깔별로 다른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서는 다채로운 색상의 음식을 즐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녹색의 시금치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고 주황색의 당근은 베타카로틴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빨간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 이렇듯 채소와 과일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바쁜 일정 탓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충분히 섭취하기란 쉽지 않다. 도시의 아침은 더욱 분주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우리의 식탁을 점령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장을 보거나 식사를 준비할 때 조금씩 신경 써보자. 냉장고에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둘 공간을 만들고 매 끼니마다 접시에 조금씩 더해 나가면 좋다. 한편으로는 어떤 이는 과일과 채소 섭취를 과하게 염려하기도 한다. 모든 음식을 균형 잡혀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지나치게 섭취하려는 노력도 결국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자연에 가까운 식품을 적절히 배합하여 즐겁게 먹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결국 채소와 과일의 섭취는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내일 아침 문을 나서기 전 오늘은 어떤 색의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